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검수완박 전국에 한동훈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한동훈 전격 발탁 카드가 실타래처럼 엉킨 전국을 쾌도남마처럼 풀어낼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지난주에 코로나로 고생하시다고요. 예, 저도 그 전에 했습니다, 이미. 목이 좀 잠겨서 검사했더니 좀 양성하고 중간 정도가 나왔어 했는데, 전문가들은 검사 맞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나 방송에서 이웃한테 패 끼칠까봐 무상은 무증상이었고요. 예. 네. 아주 다행입니다. 또 고생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번 주에 나오셨는데, 지금 지난 10일 일요일 날 윤석열 정부 1차 내각 인선 발표가 있었고, 어제 13일 날 2차 인선 발표가 있어서 18명의 국무위원 장관 후보자 중 16명을 발표를 했고, 또 오늘 오후 2시에 나머지 2명 농림축산부 장관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두 사람 후보자를 지금 지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내각 인선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랄까 이슈는 역시 한동훈 전 검사장의 법무장관 파격 발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윤 당선인 주변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이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파격 발탁될 것을 예상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국민의힘에서도 몰랐고, 그동안 언론에서도 거론이 전혀 안 됐지 않습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방송 보고 알았다니까 거의 몰랐다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죠. 지금 법무연수원 부원장인가요? 발탁은 될 수 알았지만은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아니면은 수원에 지검장 정도 해서 계속 검객 아니에요? 수사를 조선 제1검객이라고 조선 제1검객인데 검객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한 거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건 몇 단계를 뛰어버린 겁니까? 그렇죠. 검사장에서 장관까지. 그렇죠. 갈 길이 굉장히 많은 검찰청에 차장, 총장 있고 차관 있고 장관으로 바로 그냥 일약 49세.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강금실 장관 발탁했거든요. 그때는 46세 여성이긴 했지만은 검사 출신이 아니었어요. 검객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검객을 발탁했는데 상당한 충격을 줬죠. 저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있거든요. 스위스 아미, 스위스 칼 옛날에 해외 가면 수입하는데 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꼭 하나씩 사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에 여행 가면 그게 과일도 깎아 먹고 와인도 따고 위험할 때 등산이나 집에 강도 들어올 때는 그걸로 호신용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건데,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스위스 아미 나이프 용어로 한동훈을 저는 기용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말도 안 되는 검수완박 추진하잖아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제 수사 못 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대응하려면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지금 상설특검법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으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법무부 산하예요. 그리고 중대수사청 특검을 안 하더라도 만약에 검찰 수사권을 뺏기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검사들을 경찰에 파견하면 돼요.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거죠. 인사권, 예산권, 징계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목적 칼 1번은 검수완박 대응, 2번은 윤석열 당선인이 가장 피해 입은 게 법무부 장관의 횡포 아니에요? 추미애, 박범계. 그러니까 한동훈 너는 그렇게 하지 마. 정치적으로 넌 중립, 독립성을 좀 검찰 지켜줘. 또 그 용어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에서 어용
부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애완견 검사들.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쫓아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49살짜리 한동훈을 임명해가지고 그냥 물갈이를 확 해버리는 거죠. 지금 검사장 중에서 한동훈 장관 내정자보다 어린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명 한 명 쫓아내가 귀찮으니까 일괄 대청소하는 거죠. 예. 그러네요. 예, 대청소. 군대에서도 왜 주말에 물청소 있잖아요, 물청소. 예. 그때 일본말 많이 썼어요. 미즈나웃이라고. 예, 미즈나웃이. 그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 검찰을 알기 때문에 한 저는 묘수 중에 묘수다. 이렇게 봅니다. 묘수 이제 중에 다만 묘수. 이제 이 한동훈 천하 조선 검객이 일본의 사카모토 료마라고 있거든요. 예, 사카모토 예, 료마. 유명한 사람이죠. 그 검객 출신의 무사. 근데 정치인으로 변신해가지고 그때 왜 사츠마번과 조슈번 동맹, 막부와 번통일, 메이지 유신 기틀 마련했거든요. 일찍 암살당하긴 했지만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무사해서. 지금의 일본을 그렇죠. 움직이고 있는 그렇죠. 그 다 대정치인들이 그렇죠. 다 료마의 제자들 그렇죠. 아닙니까? 사카모토 료마처럼 한동훈이가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정치적 보복 논란 또 이 부작용도 클 거거든요. 예. 이제 검찰이 수사하면 무조건 정치 보복이라고 여당에서 우길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그거를 극복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정치적인 과제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언론들은 예. 한동훈 법무장관 발탁이 네. 이 검수완박 네. 여기에 대한 정면 돌파 카드다. 네. 그러니까 검수완박에 대한 대비용으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은 이 검수완박 법안은 4월에 처리해 버리니까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 5월에 돼야 장관이 취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50일이죠.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 예. 그때를 감안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포석을 탁 놓아놓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목적 칼로 예를 들면 쓰는 거죠. 검수완박이 돼버리면은 한동훈을 중앙지검장 아니라 검찰총장을 시킨들 수사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검찰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법무장관으로 딱 오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딱 지키고 있으면은 네. 검수완박 법안 만들어도 뭐 중수청을 만들든 특수청을 만들든 무슨 한국판 AFBI를 만들든 그게 법무부 장관 아니면 행안부 장관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딱 이 한동훈하고 또 행안부 장관의 이상민 네. 이분도 또 중앙고에다가 서울법대 그렇죠. 윤석열의 아주 뭐 거의 정치적 동지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딱 핵심 요직에다 두 사람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청와대의 꼼수에 대해서 묘수로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묘한 바둑이라고 봐야 돼요. 저게 목에 칼을 댄 거예요. 예. 너희들 해봐. 뭐든지 나는 대응할 수 해봐라, 있어. 해봐. 예, 한무라이 법전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희들이 그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빼앗아 가지고 결국 노리는 게 문재인, 이재명 수사 못하는 게 막는 거 아니냐. 근데 나 할 수 있다. 상설특검법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중대 수사청 그 법무부 장관 산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막으면은 검사들을 경찰청에 파견해 버리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수사해라. 예. 그럼 뭐 이상민 장관이 안 돼. 그럴 겁니까? 그렇죠. 경찰청장이 반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민주당이 이 꼼수 검수완박 빨리 포기하고 정상적으로 나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의 결국은 승리는 윤석열 당선인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칼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 카드는 뭐 우리가 말하는 검수완박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걸 저지용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짜고 했을 때 그 대비용이에요. 그렇죠. 딱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다목적하고 심모 원료가 있는 그런 한 수가 아닌가. 그렇죠. 신의 한 수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일 머리 아픈 게 청타 선생이죠. 청타 선생. 청와대 타조 선생. 모래밭에 머리 박고 있거든요. 예. 이거 거부권 이제 4월에 통과되면 거부권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총장 김오수. 오수 선생이 그 오수 낮잠을 즐기다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정말 낯설어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일각에는 유머도 있잖아요. 저 윤 당선인은 구수했잖아요. 구수 선생이 오수 선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잘한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유머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 한동훈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상징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문재인 이 정권에서 가장 예. 인사 불이익 핍박을 받은 검사 그렇죠. 추미애와 네. 박범계한테 아주 고난을 받은 그런 상징성이 있고 이 여권과는 네. 아주 극단적인 대립각을 세워온 검사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탁 법무장관을 시키니까 물론 뭐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멘붕이라고 이런 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그냥 경악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나 뭐 이쪽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예, 대국민 뭐 인사 테러다, 선전 보고다, 보복 정치하겠다는 애고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을 이렇게 법무장관 발탁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꼼수에 묘수로 대응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선 정의당 같은 데는 검사박에 반대하면서도 이 한동훈 네. 검사장 법무장관 임명에 아주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고 이재호 상임고문 같은 경우도 나도 같은 편이지만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이런 말도 네. 했어요. 네. 그런 걱정은 좀 있죠.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지금 국민 여론이 비등하잖아요. 비판 네. 여론이. 근데 이제 한동훈이라는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핍박받은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니까 혹시 그거를 비판을 희석시키지 않을까. 빌미를 주는 그런 점이 있고 예. 또 앞으로 이제 윤 당선인 시대가 돼서 무슨 수사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수사를 하면은 수사라고. 다 정치 보복이다. 정치 보복이다. 그러다 보면은 자칫하다가는 문재인 이재명이가 의인이 될 수도 있는 예. 뭐 그런 좀 걱정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잘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느냐. 프레임으로 민주당에서 막 몰더라도 제대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핍박받은 사람이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으로 갔다는 거. 그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옛날에 문체부 국장했던 노태강 생각도 나더라고요. 노태강이. 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사람 아직도 있냐? 그래고 그 얘기 듣고 잘라버렸는데 계속 했는데 문재인 와서 차관시키고 지금 스위스 대사로 갔어요. 예. 근데 이제 한동훈도 계속 문재인 정권 와서 문재인 정권 수사했다는 이유로 4번이나 좌천됐거든요. 근데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는데 이게 자칫하면은 또 이제 다른 정치적인 논란이 날 가능성도 있고 또 노태강은 체육국장 정도니까 영향력이 뭐 한정이 돼 있지만은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에 그 법무부 장관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보복 논란 뭐 이게 클 거고 더 큰 거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야당의 비난이 예. 굉장히 좀 크지 않겠습니까? 지금 권성동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검찰,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도 검찰,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검찰, 지금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검찰. 그러니까 검찰이 너무 많으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벌써부터 그래서 과거에 왕차관, 왕 뭐 수석 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동훈은 왕장관이다.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 후계자 이 논란까지도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또 조국에 또 한마디 SNS에 올렸네요. 이 왕장관의 탄생이다 하고
어쨌든 이런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도 뭐 대선 때도 네. 그랬고 대장동 비리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네. 뭐 울산이라든가 또 월성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대장동 비리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대장동 이제 피해자가 너무 많잖아요. 사법 거래까지 재판 거래까지 뭐 있었다. 대장동은 전 국민이 피해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탁은 이른바 신적폐 수사 이 부분까지도 하지 않겠느냐. 뭐 한동훈 지금 후보자는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는 않겠다. 네. 추미애 박범계 그런 과잉 수사 지휘권의 폐해를 절감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나 뭐 수사 지휘권을 뭐 행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안 해도 다 지휘가 되는데 다 인사 다 해갖고 탁탁탁 앉혀놓으면은 뭐 그렇죠. 지휘를 하고 말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일부러 뭐 저 추미애나 박범계처럼 나 수사지휘권 발동이야 이렇게 암행어사 무슨 마패 휘두르듯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하면서 과거 검찰이 자체적으로 하던 독립성 인사 예산 이런 걸 다 뺏어왔거든요.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인사를 할 때 아무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직간접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이가 그렇죠. 법무장관이 갖고 그렇죠. 있는데요. 나이가 49세니까 지금 전국 검사장급 중에서 한동훈 장관보다 어린 사람이 뭐 2명인가 밖에 안 돼요. 2명이라고. 네. 그러니까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오수 총장만 해도 한동훈보다 고시 7기 선배예요. 그렇죠. 20기죠. 한동훈이 27기니까. 그러니까 김오수도 여태까지는 안 나간다고 버티다가 검수완박 되면 10번이라도 나가겠다고 큰소리 치거든요. 이것까지 안 하다가는 자기는 한국 사회에서 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오수까지 나가면은 거의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부터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해서 모든 인사를 좌지우지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얼만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수사를 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닌가. 자칫하다가는 또 역풍이 또 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와 걱정이 반씩 교차하는 지금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어떻게 보면 성패가 이 윤석열 정부의 초기 일단 초기 정부 성패와 직결된다고 봐야죠. 그렇죠. 한동훈이 실패하면 윤석열 정부도 그렇죠. 실패할 그런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그렇죠. 그 판단은 결국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한동훈의 발탁이 정말 윤석열 당선이 이야기한 대로 요직을 들어오겠은 전문성도 있고 나이가 49이면은 뭐 적은 나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장관을 할 수 있고 또 국제적인 그런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는 법무부, 외국의 그런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안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정치적 그런 블랙홀로 작용을 해버리면은 윤석열 정부 자체도 정치적 논란에 휩싸여 가지고 뒤뚱거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우선은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인사청문회예요. 더군다나 지금 한덕수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여기는 국회 인준을 거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과반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나오면은 민주당이 오케이를 안 해주면 할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지금 당장 닥친 저는 문제가 아니에요. 청문회에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검증은 그 도덕성하고 능력 두 개를 보는데 뭐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정도 그 검증이 된 거고 도덕성은 뭐 아직 나온 게 없으니까 여태까지는 뭐 다 뭐 검찰에서도 억울하게 수사받은 거 다 나타났으니까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정치적인 쟁점이 된 거죠. 그렇죠. 여야가 자존심을 건 싸움이 되는데 저는 한동훈에 그치지 않고
한덕수까지 포함, 총리 내정자까지 포함해서 여당이, 민주당이 청문회 전체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새 내각 임명하는데, 물론 한덕수 총리 내정자가 제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또 김부겸 지금 현 총리가 제청할 수도 있지만은 새 내각이 발족하는데 상당한 파란이 예상되죠. 그게 이제 지방선거 6월 1일 날 하는 거랑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굉장히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민주당이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설사 보이콧을 안 하더라도 네. 뭐 한덕수 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이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몇 사람에 대해서 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은 정말 일기 내각 구성 조각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이 참 묘수고 신의 한 수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전국을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몰아가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느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런 뭐 대화와 협치 뭐 이건데 굉장히 윤석열 당선인이 강수를 둔 거죠. 네, 강수를 뒀는데 그립이 강한 거죠. 네,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한다. 뭐 그런 점에서 카리스마도 있고 리더십도 있긴 하지만은 민주당의 그 172석이 넘는데 역풍이 상당히 부러울 텐데 그 역풍을 감내하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명분 그리고 뚝심 뭐 이런 게 좀 상당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내각 새로 구성한 거 중에 좀 몇몇 분들은 좀 하자가 좀 있지 않느냐. 아직 나온 건 없지만은 그래서 모두 다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아마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172석의 거대 여당, 이제 곧 야당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처음부터 멱살이 잡혀갖고 끌려다니면은 한적없이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려야 한다. 차단해야 한다. 그 카드로 한동훈 이 카드를 쓴 것 같고 또 윤석열 당선인의 그동안 뭐 검찰총장 시절뿐만 아니라 이 대선 과정 그리고 이 당선인으로서의 이런 활동이라든가 그 어떤 행태를 보면은 그립감이 강하고 또 자기가 이게 옳다 이렇게 믿으면은 그걸 다소의 어려움 반대가 있더라도 아주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이 있단 말이에요. 용산 이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들 뭐 일부 반대하고 청와대 문재인 정권이 거기에 제동을 걸고 했어도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지금 완성을 해내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한동훈 정국이랄까 이 문제만 잘 돌파한다면은 정말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뜻과 어떤 정치적 의지, 비전과 이런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확실히 마련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죠.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 리더십과 카리스마 갖고 밀어붙이는 게 잘하면 대성공이고 잘 못하면 또 불통시비가 또 있을 수 있는 건데 새 정부가 좀 잘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지금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 측근에서 감히 얘기 못하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용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한답니다. 또 하나는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더 좀 활발하게 토의되고 좀 재언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결정은 어차피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얘기는 좀 더 좀 수렴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